자, 천상철 차장. 네. 지금 확성기 얘기, 지금 주성아 기자의 얘기에도 핵심적인 얘기가 있는데 결국엔 제일 원하던 거를 북한은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확성기는 지금 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위치는 그대로 잡고 언제든지 방송이 재개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온 마이크는 이제 꺼졌지만 절대 없애는 건 아닙니다. 시설을 그대로 두고 언제든지 북한이 우발적인 행동을 다시 해오는 경우에는 이 협정 위반으로 보고 다시 틀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확성기는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대화, 이제 당국 간 고위급 대화가 이제 다시 열릴 텐데 이제 장관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병이 하나 있는 게요. 확성기는 꺼졌지만 대북 전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단 문제. 예, 지금 대북 거기는 전혀 합의문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날리겠다. 지금 이번에 나온 남북 합의가 너무 얼토당토 않다. 지키지도 않을 것 뻔한데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황병석, 김양건, 최룡해가 아시아 게임 끝나고 왔을 폐막식 참석했을 때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북한이 대북 전단 날리는 거를 빌미로 해서 당국 간 회담을 무산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확성기는 꺼졌지만 대북 전단이 혹시 날아가면 그 안에 또 김정은을 비방하는 CD라든지 노래가 담긴 대북 전단이 살포가 되면 여기를 또 꼬투리 잡아서 북한이 또 대화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국방위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국방위에서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를 장관님께서 두리뭉술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 같은 거는 당연히 군사적 도발로 규정을 해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북한이 이러면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제한된다고 제가 보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적인 차원 아니라 뭐 정치적, 외교적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국방부에서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은규 대표님, 지금 10월에 다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10월 10일이죠.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그러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번 확성기 사태는 우리가 확성기 심리전을 재개한 것은 우리 지뢰 도발 사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즉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을 해서 뭔가 김정은이 대단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을 텐데 그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장거리 로켓 발사입니다. 그 다음 가능성 높은 게 이제 4차 핵실험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볼 것인가? 우리는 일단 저희 마음은 비정상적인 사태로 봐야 한다. 왜냐? 다 군사적인 문제고 특히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 남북 관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통일을 완전히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 지뢰도발 사건 같은 경우는 국내적 도발입니다. 그런데 핵실험과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향한 도발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0945를 무력화시키고 다시금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도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판단이 남았습니다. 신인균 대표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을 기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하거나 아니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 공동 보도문에서 나온 그런 어떤 새로운 비상사태, 어떤 비정상적인 사태, 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 넣은 이유가 국지적인 도발이 만약에 감행될 경우에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 경제 제재가 배나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차원뿐만 아니라 유엔 전체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군요. 저는 그런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국제적 제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 차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아, 이 핵실험이라는 것이 그럼 뭐 어떤 한국은 거기서 피해서 빼놓고 어떤 그 뭐 미국이나 어떤 일본만을 겨냥한 이런 어떤 선의의 선물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가장 핵을 머리에 지고 사는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 그리고 모든 가장 비대칭적인 무기 아래 우리가 다른 어떤 국지적인 전력이라는 것이 무력해지는 예. 이런 상황 아래 놓이는 그만큼 핵이 위협적이란 말씀이죠. 가장 큰 피해자, 일차적 예.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저런 저것에 대해서는 국제적 제재는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우리가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규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비정상적 상황에서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한 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앞으로 핵무기나 장거리 핵실험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뻥끗할 수 없는 막을 방법이 없죠. 예, 그러한 구계자가 돼버린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아주 우리 쪽을 긴장시켰는데 이때 북한의 첨단 무기들,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들 아주 핵심 전력들이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미국에 노출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전술들이 나왔고 어떤 무기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지금부터 신인균 대표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나흘간 확인된 북한의 남침 전술 어떻게 확인이 됐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일 처음에 21일이죠. 예. 21일 날 우리 휴전선, 즉 그 DMZ 근처로 76.2mm 포들이 전방 배치가 됐습니다. 이동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즉각 확성기가 이제 휴전선 전역에 걸쳐서 11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확성기들을 직접 조준 타격할 수 있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 연대급 화기의 대표적인 화기가 바로 76mm입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할 때도 이 76mm 화포가 전방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것을 모사한 것이 아닌가 예. 봅니다. 자, 21일은 그랬고요. 자, 그 역시 이후에도 그때도 움직였네요. 후방에서 예. 그때 이제 그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비상 확대회를 개최했을 때 김낙경 삼장이라고 네. 전략 로켓군 사령관이 안 보였어요. 그 사람이 아마도 뒤에서 이런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전면전의 징후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커드 미사일은 어디다 쓰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기 위한 거죠? 전면전 할 때 예. 우리 한국 공군의 비행 활주로, 아, 그래요? 활주로를 타격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미사일이다. 제일 무서우니까. 예. 네. 자, 22일로 자, 가보겠습니다. 22일입니다. 22일은 남포 앞에 있는 그 잠수함 기지, 네. 그리고 마양도 동해죠. 여기 마양도의 잠수함 기지에서 각각 연어급과 로미오급, 상어급 이러한 잠수함들이 기지를 출격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미군 그 정보 당국에 잡혀서 최종적으로 한 50척 정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한 70척 정도 되는데 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잠수함이 다 출격했다. 이것도 전형적인 전면전의 징후예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군 당국이 이건 전면전 징후다라고 예. 발표를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23일로 가볼까요? 네, 23일 예. 넘어갑니다. 자, 23일에도 북한의 무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자, 이제 군단들이 움직입니다. 군단들이, 네. 예. 북한에는 황해도 지역의 4군단, 경기도 지역의 2군단, 그리고 철원 앞에 5군단, 강원도 지역의 1군단이 배치가 되어서 이 4개 군단이 전면적인 남침의 선봉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지금 우리 보도에 화력이 2배 이상으로 증강됐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은 사단의 포병보다도 군단 포병이 훨씬 강합니다. 예. 그래서 군단이 가지고 있는 포병들을 아래에 있는 사단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동 배치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가 화력 전력이 2배 이상 증강됐다 하는 것이 군단 포병들이 사단으로 배치된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이 GOP를 맡고 있는 우리 사단들을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겠다. 포격하겠다 예. 하는 그런 선언. 즉 이것도 전면전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다음 날 24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예. 남포에 있는 이 공기부양정. 예. 원래는 한 70여 척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0척 정도가 우리 백령도 앞에 있는 고안포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은 서북 오도서, 대청도, 소청도, 우도, 교동도 같은 서북 지역에 있는 소형 도서 지역을 점령하겠다. 그리고 혹시 또 조건이 더 좋으면 경기만 지역으로 특수부대들을 싣고 내려와서 우리 경기도 지역을 후방 교란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예. 이것도 역시 전면전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겁니다. 아, 그래요? 또 동시에 이 백령도 바로 앞에 보면 한 40km 지점에 태탄 비행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여기에 AN2기들과 밀
A2라고 하는 그 저공 침투하는 헬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개시키고 시동을 걸었어요. 네. 이 AN2기도 역시 특수부대원 한 개 분대 정도를 태우고 저공 침투해서 우리 이 남한 남쪽을 사회의 교란시키는. 어떤 후방으로 돌아서 교란 행위를 하는 그런 예. 특수작전 부대들이 타는 어떤 그 3대 침투 세력이 바로 공기보양정, AN2기, 그리고 아까 보았던 잠수함. 이게 바로 예. 특수부대의 3대 침투 전략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한꺼번에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흘간 움직인 북한 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미국도 봤을 테고. 네. 그러면 우리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이거 이런 움직임이 있었네? 깜짝 놀라는 그런 움직임이 새로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예상은 대부분 예상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출된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확인된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예상을 했던 것보다 잠수함들이 더 신속하고 대량으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예. 이를테면 우리의 예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하루 이틀 만에 50여 척이 다 사라져 버렸던 거. 미국도 이게 당황해서 이 한반도의 작전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할 정도로 미국이 당황했군요. 당황했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군 당국이나 미군 이 한미연합 군 당국이 반드시 이 북한 잠수함들의 대량 이탈을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워야겠네요.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사실 AN2기나 이 공기부양정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군 당국이 확실하게 다 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이번에 사실은 의외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북한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좋은 군사 정보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북한군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다 움직였잖아요 네. 이번에. 그러면 기름값만 해도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기름값만 해도 사실은 이걸 움직이려고 하면은 예. 기름값을 계산하면 얼마 들지 않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또 그 기계들이 계속 움직이면 또 노후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희생, 피해 이런 걸 감수하고 김정은이 대단한 어떤 그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 군사 무기라는 것들이 연비, 우리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라고 그러죠. 연비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정도는 북한 군수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그 연료, 기름들을 상당 부분 소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걸 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제 러시아로부터 또 예, 보급을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북한이 전쟁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한번 설명을 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예. 될 것인가를 이제 제가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 1일차. 네, 예. 이것은 이제 제가 해석한 거니까 네. 완전히 어떤 보안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해석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6.25 때 이 그 유엔군의 공군으로부터 특히 미군 공군이죠 엄청난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노이로제가 있어서 지대공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즉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북한 예. 전역에 엄청나게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군에서는 상당히 우세하니까 네. 그걸 잡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들을 전망에 배치해놨다. 전방뿐만 아니고 전후방 동시에 북한 전역에 영변, 영변 핵시설 주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주변,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할 것 없이 평양 주변은 빼곡하고요. 예. 북한 전역에 수십 군데의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깔아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한미연합, 특히 이번에 마지막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온다. B-52 폭격기가 B-2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예. 단 하루 만에. 어떻게 폭격하는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잠깐 말씀하신 게 이 지대공 미사일이 닿지 않는 상공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비행기들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은 보안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B-2와 B-52가 단 하루 만에 북한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나면 북한이 전면전 이 B-52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협상에 나섰던 게 예. B-52나 B-2가 오면 하루 만에 북한 하늘이 우리 거가 된다는 거. 네. 전쟁의 자, 이건 물론 확 기울어 버리는 것이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한한 얘기죠. 미국이 해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 전투기들이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 피해가 따르겠죠. 네. 자, 그러면 첫째 날은 이렇게 해서 지대공 미사일들을 초토화시키고 네. 둘째 날로 가면 첫째 어떻게 날이 됩니까? 됩니다. 예. 북한의 장사정포가 첫째 날부터 사실은 장사정포는 계속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겨냥합니까? 서울, 수도권, 예. 그리고 전방지의 군부대 뭐 이런 데를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아까 보였던 화면에서 미국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다 공격하고 있을 동안도 사실은 우리 서울이나 어떤 우리 군부대들은 계속 북한의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갱도화된 장사정포가 한 번 사격을 하면 서울을 향해서 한 3,000발 정도 그래요? 예. 무서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이것들을 이제 깨트리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2, 3일 차 정도 되면 이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죠. 이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F-16들. 예.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KF-16들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다 깨트려 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아까 공군 활주로를 때린다든지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F-15K가 후방으로 침투해서 후방에 숨어있을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비행기가 조금 F4K가 좀 커 보이네요. 훨씬 큽니다. 한 훨씬 2배 정도 됩니다. 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군요.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연료를 많이 싣죠. 멀리 예. 날아갈 수 있고 훨씬 더 강력한 무장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무장 탑재량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저 F-15K에는 한 10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또 우리 공군이 타우러스라고 하는 사정거리 500km짜리 미사일을 도입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을 깨는 거죠. 지금 예. 저 영화 R2B의 한 장면 같은데 미그 29와 우리 F-15K가 공중전하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묘사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 3일 사이에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하고 스커드 미사일을 기지를 다 폭파시킨다. 폭파시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북에서 우리에게 위협할 것은 하나도 없죠. 지대공 미사일도 사라지고 장사정포도 사라져서 더 이상 서울에는 포탄도 날아오지 않고 예. 또 스커드 미사일도 또는 노동 미사일도 다 사라져서 핵 미사일을 우리에게 쏠 우리도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는 뭡니까? 통일하러 가야 됩니다. 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투기 전력이 있네요. 예. 전투기 전력부터 예. 비교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국방백서 같은 데 보면 북한의 전투기 전력을 한 820대로 묘사합니다. 820대. 북한이 미그 29, 미그 23, 미그 21, 미그 19, 미그 17 이렇게 5종류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수호이 25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폭격기인가 빼고요. 예. 이런 전투기들 중에서 의미 있는 전투기는 미그 29와 미그 30, 미그 23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예.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능으로 봤을 때 이 미그 29는 우리 F-16하고 비슷한 성능인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우리 F-16은 170대. 예. 여기는 한 20여 대, 20대가 채 안 됩니다. 네. 바로 박살이죠. 그 다음에 이 F-15K의 성능이 현재로서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미그 23이나 뭐 다른 전투기들은 사실은 여기서 공중전해서 깨트린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F-15K가 가서 폭격해서 지상에 있는 걸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네. 비행기 뜨지도 못합니다. 이래서 이제 북한 지대공 미사일, 북한 공군 전투기 다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통일하러 가야 돼요. 예. 북한 군도 전차 부대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전차부대 많죠. 전차 부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북한군 전차 부대가 한 4,000대 정도 넘습니다. 4,000대요? 네. 예. 우리 전차가 한 2,300대 정도 되는데 북한군 전차는 한 4,000여 대 되는데 북한군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장사정포들이 포격을 해서 우리 어떤 지역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방어선을 뚫고 그 전차들을 어떤 흔들리는 방어선 쪽에 밀어붙입니다. 집중해서 밀어붙여서 예. 그 흔들리는 곳이 어딘지는 지금 모르죠. 어딘가에 흔들린다면 그곳으로 집중적으로 기계화 부대, 즉 전차들을 밀어넣어서 바로 서울로 들어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도발 상황에서 보면 그 전차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은 전면전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차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상황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에게 전력상으로는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안심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좀 핵심적일 것 같아요. 전력상으로 우위에 있는데 네. 북한의 전쟁 목표와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목표는 달라요. 아, 그래요? 북한은 예. 이제 서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휴전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휴전선과 서울은 불과 60km밖에 되지 않아요. 북한은 예전 6.25 때처럼 부산까지, 목포까지 점령해서 한반도 전토를 갖다가 점령해서 통일하겠다. 이 전쟁 개념은 끝났습니다. 북한은 이제 전격전으로, 즉 연료를 탱크나 장갑차에 연료를 한번 넣으면 그 연료가 다 소진되기 전에 새로 연료를 보급받지 않아도 딱 그 한 번의 탱크에 들어있는 그 연료만으로 딱 갈 수 있는 것, 바로 서울의 강북이에요. 강북까지만 점령하면 한강을 건널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면 바로 북한은 전쟁이 끝난 것이다. 바로 휴전 협정에 들어간 것이죠. 그게 북한의 전쟁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력이 강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일은 아니다. 안심할 일은 아니다. 아니죠. 60km만 어쩌다가 자칫 잘못하면 60km는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전쟁을 피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장사정포가 3,000발이 서울을 향해서 날아온다면 서울이
이 굉장히 북한이 얘기하는 불바다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루는 그 3,000발이 지속적으로 계속 1시간에 3,000발 정도씩 계속 날아온다고 봐야 되고, 한 이틀, 3일 정도씩부터 잦아들겠죠. 예. 이제 3일째가 되면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한 2천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것인지. 예. 그러나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된다. 네. 자, 북한이 그러면 서울을 어떻게 점령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도 네.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포드를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서 예.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 서울을 공격한 것인데,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걸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3일 동안 북한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네, 미사일들을 무력화시켰죠. 막아냈죠. 예. 자, 막아내면 즉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포격을 뭐 서울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전방에 11개 지금 GOP 사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성기 들었던 그 사단을 향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이 끝났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제7기동군단 수기사 그리고 20사단, 이 두 개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제7기동군단과 미군 해병원정단, 예. 미 2사단, 이렇게 연합부대가 평양을 칩니다. 아, 그래요? 평양을 치고 평양에 있는 평양방어사령부를 확 쳐서 깨트려 버립니다. 예. 그리고는 우리 수기사와 24단은 넘어가서 청천강을 확보하러 올라갑니다. 왜? 중국군이 또 들어와서 이번에 중국군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군이 넘어가서 막기 위해서 청천강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30사단, 26사단, 8사단 이런 우리 예비사단들, 9사단, 백마부대 이런 예비사단들이 가서 우리 기동군단이 쳐놓아서 전력이 와야 된 평양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 동부 지역에 있는 27사단, 2사단, 11사단 이러한 또 동부 지역, 즉 1군 지역에 있는 사단들이 들어가서 개마고원, 함경북도 이런 지역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인균 대표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의 전제는 한미동맹입니다. 예, 한미동맹. 이 없으면 이 시나리오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예.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신인균 대표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좀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신인균 대표가 쭉 설명한 거는 재래전, 또 정규전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약 6만 6천여 명의 그 특수전, 예. 그 부대들은 대부분 남쪽의 후방부대에 와가지고 교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한미동맹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이 그게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4차 핵실험에서 이게 플루토늄 탄으로 할 것이냐 우라늄 탄으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플루토늄 탄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만약에 우라늄 탄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고농축 우라늄 탄은 짧은 시간에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이제 화생방 여러 가지 화학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하면은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런 전면전은 어떻게든 최대한 피하는 게 예. 최상책이다. 이렇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